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하여의 김승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게 됐네요. 지금은 가을이 됐고요. 봄에 촬영을 해서 이제 여름에 올렸는데 새로운 시리즈를 또 계속 이어서 촬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작하는 디자이너를 위하여 영상의 첫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디자이너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막 디자인 학과에 들어온 대학교 저학년 학생들이나 아니면 디자인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제가 생각하는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할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을 필요로 하느냐, 그리고 디자인 학과에 들어가서 배우는 능력들이 크게 보자면 5가지. 특히 산업 디자인 전공을 하게 되는 친구들은 이 5가지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 사회에 진출해서 디자이너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주 테크니컬한 내용을 빼고 아주 근원적인 능력, 디자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는 뭐 학원을 다녀서 무슨 프로그램을 익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들이 뭐냐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획력입니다.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문 기획자들. 근데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기획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기획과 계획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획은 우리가 그냥 내가 뭐 방학 때 어떤 계획표, 일정표, 개인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한다면, 기획은 그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어떤 목표를 위해서 쉽지 않은 일을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것을 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 방법,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실행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예측해서 그것을 실행 가능하게끔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를 기획한다라는 것은 이 영화를 어떤 내용으로 찍어서 누구를 캐스팅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찍었을 때 얼마나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영화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놉시스라든지 어떤 기획서 같은 걸 써가지고 투자자를 설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들도 기획을 한다는 것은 인하우스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회사에 소속돼서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어떤 기획팀이 따로 있을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어떤 새로운 신상품을 기획해서 개발해서 출시하기까지, 예를 들어서 LG전자에서 뭐 어떤 새로운 신제품 TV를 개발한다. 그런다면 실제로 양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제작 과정이라든지 개발 과정에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예를 들어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한다면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야 새로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양산 과정까지 다 거치고 공장을 짓고 그래야 되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산업 디자인이라는 게 바로 그러한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춰서 많이 만들어서 그 개인이 만들려면 절대로 못 만들 만한 물건을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디자이너가 어떠한 기획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효과와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미리 제품을 만들기 전에,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출시하면 사람들의 생활이 이렇게 바뀌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를, 이 제품을 개발을 들어가기도 전에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설득해서 프로젝트가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투자금이 사실은 이 기획서가 통과돼야, 기획안이 통과가 돼야지 이 투자가 되는 거고, 이 회장님이라는 분들도 기획안을 이렇게 들어보고 이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으셔야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아무리 회장님들도 뭐 몇 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실패하는 프로젝트에 돈을 쓸 일은 없겠죠. 그래서 기획팀에서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상품 기획에는 디자이너들이 기획을, 신상품 개발, 아니면 그 디자인 팀에는 대기업에는 선행 팀이라는 팀들이 있는데, 선행 팀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새로운 제품들을,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을 개발하면 우리가 아주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걸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디자이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디자인 기회를 포착해야 되고,
단지 새롭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지까지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디자인을 통한 문제 해결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 기획에는 항상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과연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으며 뭐 그렇게 아주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와 나와 너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를 새롭게 스마트폰 그 다음이 무엇이냐를 물어봤을 때 이게 예전에 이제 구글 글라스라고 하는 구글에서 이제 새로운 개념의 제품을 이렇게 기획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나중에 그 리뷰를 한번 할 텐데 그 리뷰에서 최종의 비전이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여자친구에게 우쿨렐레를 연주하면서 석양을 보여주면서 여자친구가 어우 재밌네 그러면서 웃는 게 이제 결론으로 이제 비전으로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거창하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으로 비전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 삶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다라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기획 안에는 디자이너의 예측과 주장이 담겨 있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환경에 이 새로운 제품 혹은 이런 새로운 디자인이 어떻게 환경에 적용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을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화살을 쏠 때 이렇게 활시위를 당기고 이렇게 가늠하죠. 활시위를 놓기 전까지는 이것은 되돌릴 수 있어요. 활을 안 쏘면 되니까. 근데 이 활시위를 당겼을 때 요 가늠하는 것이 기획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뭐 몇 조 원의 돈을 투자하게 된다면 활시위를 떠나는 거고 이 손을 떠난 순간부터는 되돌릴 수 없어요. 그 화살이 윌리엄 테리 화살을 쏠 때 그 사과를 뚫을지 아니면은 머리를 뚫을지는 결과가 돼봐야지 아는 거고 그 기획은 화살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가늠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을 잘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디자인 작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정한 주제에 대해서 꼭 디자인해야 함을 설득해서 왜 이걸 디자인해야 되는지를 누군가를 설득해서 클라이언트가 됐건 사장님이 됐건 설득해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기획력이다. 제가 요 사례로 갖고 온 것은 삼성페이인데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결제 수단이 카드라든지 현금을 사용했는데 그런 물리적 사용 그 디바이스나 혹은 돈을 쓰지 않고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살 때 결제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제시한 거죠. 핀테크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실제로 이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도 많고 이것이 과연 되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걸 기획한 사람들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좋은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득을 해야 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된 것을 보면 이게 기획을 굉장히 신경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곳에서 안전하게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세 가지 장점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설득을 했죠. 자, 두 번째 디자이너들이 갖춰야 할 능력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클라이언트나 사용자나 동료 디자이너와 우리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의사소통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디자인 작업들은 항상 필연적으로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다른 디자이너 혹은 이것을 실제 제작해주는 제작자 그리고 클라이언트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내 아이디어가 얼만큼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좋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기 힘들고 그렇게 된다면 이 디자인이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 아이디어가. 그래서 아이디어만 좋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좋은 기획을 조형 과정에서 조형 방법을 통해서 시각화시키고 그것을 엔지니어하고 같이 조율하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디자이너는 클라이언트를 앞에 앉혀놓고 그 앞에서 스케치를 자유자재로 해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굉장히 만족하겠죠.
특히 산업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조형적으로 이 형태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즉각적으로 그 프로세스 과정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그래서 제가 1학년 수업 시간에 그 스케치를 한 학기 동안 굉장히 많은 스케치를 시키고, 또 학생들이 많은 과제를 통해서 스케치를 많이 합니다. 아니 미술학원을 그렇게 다녔는데 스케치를 그렇게 또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미술학원에서 배우는 입시 미술은 대학교 입시에 최적화된 미술이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 미술을 통과하기 위한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미술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사용하는 스케치하고는 좀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오면 특히 산디과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스케치를 따로 배우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스케치를 1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굉장히 많은 스케치를 기초부터 성급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함으로써 자신 있는 스케치, 그리고 좀 빠르게 형태를 뽑아낼 수 있는 스케치를 좀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물론 디자이너 말 잘하는 디자이너 많죠. 말과 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자기의 좋은 생각을 얘기해서 설득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조형적으로는 스케치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고, 자신 있는 스케치는 디자이너의 가장 큰 무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클라이언트하고 같이 회의할 때 바로 스케치해서 보여드리면 클라이언트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다른 직분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이고, 디자이너와 함께 일할 때 클라이언트들이 희열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서 굉장히 디자이너가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잘 해야 되는 것은 요즘에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결과물을 다 내기 때문에 스케치가 필요 없다고 그러던데요. 뭐 렌더링은 이제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근데 맞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 렌더링을 손 렌더링으로, 마카 렌더링으로, 파스텔 렌더링으로 하셔서 최종 결과물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죠. 3D 모델링을 가지고 렌더링을 해서 하지만 그 프로세스 상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스케치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형 능력이에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조형 능력입니다. 뭔 얘기냐? 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으면 이것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에 대한 조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조형 능력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실제로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 보는 방법도 있을 거고, 3D 모델링을 통해서, 렌더링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됐건 스케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전개를 하고 형태적으로도 조형을 발전시켰다면 이걸 실제로 만들어서 구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1학년 커리큘럼 중에 입체조형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이 바로 입체조형 능력을 기르는 거고, 우리 디자이너들은 조형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형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형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폼 팩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조형 능력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목표로 하는 수준의 미적 효과, 그러니까 어떤 미적 효과, 사람들에게 어떤 화려함을 주는 미적 효과를 발휘할 거냐, 아니면 이 완성된 결과물이 어떤 고급감을 주게 할 거냐, 아니면 미니멀한 느낌을 줄 거냐, 아니면 단정한 느낌을 줄 거냐, 이런 목표로 하는 수준의 미적 효과.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하는 건 또 이제 어떤 퀄리티에 대한 내용도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이거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자동차는 벤틀리 수준의 어떤 고급감을 내도록 하자, 이런 목표 수준도 정해서 뭐 우리 차는 뭐 벤츠와 비슷한 고급감을 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목표로 하는 수준의 미적 효과를 설정을 하고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형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디자이너는 형태뿐만 아니라 그 형태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까지 디자인해야 된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은 갤럭시 플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양만 반으로 접어서 뭐 크기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형태로 인해서 접지 않으면 못하는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를 들면 반만 접어서, 이렇게 반쯤 접어서 이 반은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내가 찍히는 화면을 볼 수 있는 걸로 하고, 밑에서는 사진 효과라든지 다양한 그런 특수 효과 같은 거, 사진 설정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반반 접어서 한다든지, 이러한 그런 형태가 바뀌었을 때 어떠한 사용을 또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디자인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UX라든지 사용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어쨌든 조형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름답게 뭔가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형으로 자신만의 결과물을 낼 수 있어야 하고요. 최고의 디자이너는 어떤 일관된 자신만의 조형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형을 하는 것이 이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 이상이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조형을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이 과연 이 옳은 조형인가, 그리고 내가 하는 조형에 어떤 그 철학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명확히 있는 조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예시로 로스 러브그로브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이너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조형에 있어서 이제 형태적인 오가닉한 형태를 굉장히 잘 다루는 디자이너인데, 조형 능력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요소를 다루는 조형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컬러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형태, 입체 형태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평면적인 조형을 다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입체 조형, 오가닉한 조형을 잘 다루는 그런 디자이너죠.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채로운 형태, 그 형태 자체로 입체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다채로운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색채를 이분은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오가닉한 조형을 굉장히 주로 하는 사람인데, 형태를 잘 보기 위해서 이 쉐이딩을 통해서 형태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색채를 아예 넣지 않고 하얗게 혹은 회색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디자이너가 한 안드로메다 램프라는 디자인인데, 여기 보시면 이 형태 자체뿐만이 아니라 불이 켜졌을 때 요 그림자나 이런 효과도 굉장히 신경 써서 디자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조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